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남 재개발 소액 투자 예상 시세 차익은 얼마 정도 될지, 그리고 다주택자임에도 취득세가 1%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네, 먼저 이제 최근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사를 하나 보고 오늘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9월 10일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헤드라인을 보면은 서울 집값 진정 속 경기도는 불안 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강남 상구 장기간 보합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서울 매매 가격 변동률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남, 광명 등 집값 상승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제 이 기사를 낸 기준이 되는 것이 한국감정원 기준인데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 시세 대비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성남, 광명 등이 집값 상승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1%, 그러니까 9월 7일 기준이고요. 지난달 24일 0.01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동일한 변동률이다.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 기관이 한국감정원이죠.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집값 변동률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 기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을 견인하던 강남 3구가 장기간 보합세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뭐 여튼 이제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고가 아파트가 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흔히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 일대가 되는데요. 해당 일대 지역들도 이제 진정세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라는 이유로 304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닉바잉이 좀 많았던 지역이죠. 이제 노도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지역들도 역시 이번 주에는 진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추석이죠. 추석이 지나면 또 성수기죠. 주택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도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 내용을 좀 보시죠. 이제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경기도는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여전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특히 이제 성남시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릴 지역입니다. 0.18%의 변동률로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요. 광명이나 뭐 용인 등도 높은 변동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617, 70, 84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광명시는 이 광명 뉴타운이죠. 광명 뉴타운 추진 등 정비사업 영향 등으로 그리고 성남 분당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서현 분당동 및 중소형 평형이 많은 야탑과 정자동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성남하고 광명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들이죠. 지금 집값이 안정세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 귀추가 좀 주목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제목과 같이 성남입니다. 성남이 흔히 이제 구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구성남이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성남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행정구역을 봤을 때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게 이제 성남이죠. 성남이 굉장히 넓게 지금 포지션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제가 산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마커를 이제 10km로 이렇게 원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10km를 그렸을 때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10km 내에 다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성남의 가치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위례,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송파 있고요. 뭐 잠실권, 그리고 강남, 아래는 이제 판교, 분당 등이 있죠. 보이시는 이 성남과 비교했을 때 성남보다 집 가격이 싼 지역이 주변에는 없어요. 그쵸? 다 비싼 지역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성남 같은 경우에 많은 구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8호선을 이렇게 끼고요. 8호선을 산성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수진역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8호선을 끼고 많은 정비 구역들이 있어요. 예정 구역도 있고 입주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하는 단지가 있죠.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을 거예요. 7월부터 했으니까 9월이니까 아직도 아마 입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대단지이고요. 4,000세대가 넘고 현재 보면 34평 기준으로 한 13억까지도 지금 호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신흥 2구역이 있죠. 신흥 2구역도 보면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일반 분양을 했죠. 일반 분양을 했고 여기는 아마 23년 하반기쯤에 입주를 할 겁니다. 23년 하반기쯤에 입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제 금광 1구역이라 하는 데도 있죠. 이편의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22년 11월 정도면 이제 2년 뒤쯤이죠. 2년 뒤쯤이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금광 1구역에 분양권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입주권이 더 좋기는 한데 입주권은 실투자 자금이 당장 좀 많이 들어가죠. 입주 시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 자금을 많이 붓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은 입주권 대비는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대 오구리역 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이제 상대원 2구역이라고 한 데가 있고 상대원 3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낮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0세대가 넘는 구역이고요. 상대원 3구역은 뭐 아직 사업 속도가 좀 느립니다. 사업이 좀 많이 남아있는 구역인데요.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좀 적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는 구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두 구역에 대해서 매물이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원 2구역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상대원 2구역 매물을 블로그에서 제가 좀 캡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해놓고 소형 평형 59부터 뭐 74 그리고 마찬가지로 74인데 대지나 도로 부지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84. 특히 이제 대지나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임에도 취득세가 4.6%죠.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세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구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정가는 뭐 스킵을 하고요. 일단 프리미엄을 봤을 때 한 2억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매가를 보면은 이제 4억에서부터 한 5억, 최대 6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전세금이 껴있기 때문에요. 이런 전세금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뭐 융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중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으시면 처분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자금을 보면은 이제 3억 한 중후반부터 이렇게 가능한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매수가를 이렇게 보면은 한 7억대 정도, 이 25평 기준으로 7억대부터 한 8억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입지를 봤을 때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34평 기준 한 13억 정도 하죠. 그리고 25평도 한 11억 정도 호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갭을 현재 좀 보시고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이 될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시겠죠.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미래의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시세는 쫓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상대원 3구역을 보겠습니다.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좀 많이 남아있는, 사업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아마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실투자 자금을 보면 한 2억부터 이렇게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2억부터 가능하다. 특히 이제 공시가가 1억 이하인 구역들을 보시면은 취득세가 1.1%입니다. 1%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임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죠. 그래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아마 최근에 소진이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이면서 어떤 소액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자녀 증여나 약간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뭐 상대원 3구역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성역 프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최근에 거래된 게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12억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호가는 13억까지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좀 매물은 거의 없어요. 지금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은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죠. 22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9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입주권 상태로요.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억 가까이도 여러 가지 이제 세금들은 고려했을 때 10억 가까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요. 그런 분양권으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검토를 같이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조합원 입주권보다는 투자 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입주권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한양 수자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크뷰 같은 경우에 내년도 초면 입주 예정이죠. 현재 24평 기준으로 한 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투자 및 실수요자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25평뿐만 아니라 20평 이하의 타입들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한 3인 가족 정도의 신혼부부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자금 여력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면은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원도심 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결정도인데요. 이런 붉은색 쪽의 아파트들을 좀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2030으로 발표를 했죠. 해당 구역들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고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검토 중인 단지입니다. 뭐 선경 논골이나 삼익금강 이런 아파트들은 아주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금액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향후에는 주변의 집가도 계속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고요. 뭐 재건축의 호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표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금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6번까지도 다음에 또 검토를 하게 될 단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성경 농골 같은 경우에 곧 있으면 재건축 연한도 도래를 하고요. 그래서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아직 3억 이하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죠. 입지를 봤을 땐 바로 위에는 위례가 있고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남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이제 서울 집값은 좀 진정 속에 있다. 이제 그럼에도 경기도는 좀 아직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성남 같은 경우에 0.18%, 광명은 무려 0.25%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계속 정비구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은 아마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겠죠.
이제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 성남 내에 있는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봤을 때 약 2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원 3구역은 아직 사업이 좀 많이 남아있는 재개발 예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1억 이하인 곳은 다주택자임에도 취득세가 예외 조항으로 1%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약 3억 중반부터 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시면은 주택수에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도로 부지 등을 좀 보실 수도 있겠죠.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다주택자임에도 이제 4.6%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상대원 3구역, 2구역 등은 최소 향후에 이런 3억 이상, 3억 내외의 시세 차익은 좀 가능해 보이는 구역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물론 제 예상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 이 편에서 하는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라면 분양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좀 풀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 및 투자로 3억 이내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성남시 2030으로 지정을 해놓은 구역들이 뭐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가 있죠. 그 구역들 중에서 선경 농골 같은 경우에 아직 3억 이하로도 충분히 거주 및 투자가 가능해 보이는 구역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에 댓글이나 그리고 제 카페에 오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